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의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좀 달새돼요.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내요. 당신을 지켜줄게요. 이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엠번방의 피의자 조주빈을 비유하거나 편들어주는 방송이 아니니 오해하시지 말아주세요. 마땅히 조주빈은 비난을 받아야 할 인물이고 감싸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엠번방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다소 조주빈의 입장에서 방송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빈은 천인공노할 만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과 상식에 맞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주빈이 받은 42년형이 가혹한 건 아닌지, 언론에 의한 마녀 사냥을 당한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019년 2월, 작년 이맘때쯤 텔레그램에는 한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공지사항, N번방은 AV 순읍 고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AV 순읍 고단방. 여기서 N번방으로 가는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단방은 N번방으로 가기 위한 대기실인 거죠. 그렇게 들어간 N번방에는 갓갓 왓치맨이란 운영자가 30명 안팎의 여성들을 협박해 얻어낸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죠. N번방은 채팅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대기실인 고단방으로 들어가서 N번방에 올라온 영상에 대한 감상평이나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남기고 범죄 모의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박사방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하는데 조주빈은 그냥 사기친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에는 협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톡방 회원들이 범죄 모의를 했다고 하는데 범죄 모의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말장난한 것에 불과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수많은 영상이 오고 간 N번방.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N번방에 처음 잠입 취재를 시작한 추적단 불꽃을 만나서 그 실체를 들어봤습니다. 그 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인물이 뭐 갓갓이 있고 왓치맨이 있잖아요. 갓갓은 2018년 말부터 피해 여성 아동들에게 이 영상을 착취를 했어요. 네. 대부분 일탈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긴 했거든요. 자신의 뭐 가슴이라던가 성기라던가 이런 걸 찍어서 자신의 성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일탈계를 쓰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경찰을 사칭해서 너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음란물 유포죄로 잡혀간다고 하면서 너 부모님 번호나 뭐 학교 이름 이런 거 내놔 이런 식으로 당신 뭐 신상 여기 퍼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이제 어떤 링크를 보내면 그 링크에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신상이 털리는 거예요. 스미싱인 거죠. 네, 스미싱. 사람들이 박사방에 분노하게 만든 부분이 아동용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해서인데요. 아동용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걸로 파악되는데요. 더 정확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N번방에 직접 가입하여 영상물이나 사진을 본 것이 아니기에 부정확한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N번방에 올라온 영상물은 포르노는 아닙니다. 그리고 N번방에 올라온 영상물은 일탈계를 전문으로 하는 여성이 대부분이고 본인이 직접 촬영하여 보낸 영상물들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미싱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되겠네요. 인 거죠. 그래서 2019년 2월에 이제 이 방을 만든 거죠, N번방을. 네. 근데 이 방을 만들고 공부해야 된다는 뭐 그런 핑계로 사라지고 갓갓이 이제 왓치맨한테 모든 권한을 넘겼어요. 갓갓이 피해 여성들한테 이런 영상물을 착취를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운영은 왓치맨이 했다고 네, 할 수 네, 있는 그렇죠. 거네요. N번방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의 수위만 봐도 기어다니게 한다거나 변기물로 세수를 시키게 한다거나 이 바늘과 실을 연결해서 이제 실을 뚫리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켰어요. 관전자들은 그럼 어떤 식의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해요. 쟤 내 스타일이다. 쟤 뭐 얘가 어린애인데 왜 이렇게 까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고 아 쟤는 쌩얼은 진짜 개 오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상품에 어떤 장단점을 후기를 남기듯이 뭐 걔는 그랬고 내가 봤는데 걔 생각보다 별로던데? 처음에는 저런 걸 뭐하러 보나 싶었겠지만 일반 카톡과는 달리 실시간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을 하는 재미 때문에 이용자들이 돈을 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포르노물도 아니고 여성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직접 촬영하여 보낸 영상이기에 조수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법의 판단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갓갓에게 N번방을 이어받아 운영하던 왓치맨은 지난 9월 갑작스레 자취를 감춥니다. 그때 텔레그램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최근 포토라인 앞에 섰던 박사 조주빈입니다. 박사 역시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박사방이란 채팅방을 운영했습니다. 무료로 입장했던 N번방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박사방은 박사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곳 역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등급제라고 해야 네네.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뭐 150, 뭐 네. 이 정도까지 가장 적은 금액을 낸 사람은 입장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 단계부터는 채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단계의 금액을 낸 사람에게는 뭐 몇 가지를 시킬 수 있게 하고 최고액을 낸 사람에게는 만날 수 소유를 할 수 있게 주인과 노예 관계처럼 그런 식으로 박사방 같은 경우도 이제 박사가 있고
그 밑에 운영자들이 있는 그런 개념인가요? 네, 팀원이라고 해요. 박사팀의 팀원들. 박사 팀원들 그리고 네. 이 여성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받고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을 해준다면서 연락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폰이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돈을 줄 테니까 뭐 약간 그런 사진들을 보내봐라. 다 미성년자인 건가요? 미성년자와 아니요, 네. 성인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가 이제 피해자 한 명을 실시간으로 성착취를 했거든요. 박사가 시켰어요, 피해자한테. 너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송을 하는지 너 입으로 말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뭐 몇 월, 몇 시 뭐 방송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예고편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거죠. 이제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지가 올라오고 또 다른 박사의 회원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아 지금 제 어떤 행동하고 있다 키키키키 하고 와 진짜 개꿀잼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피해 여성은 피해 여성이 아닙니다. 조주빈과 엄연히 동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경찰은 동업자를 피해 여성으로 보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동업자이며 똑같이 처벌받아야 하죠. 조주빈이 동업자에게 가했던 협박도 성립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행위 지시를 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은 회원과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엠번방은 실제로 디스코드 등 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죠. 엠번방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엠번방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42년형을 받았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주빈에게 가할 수 있는 죄명이랑 죄명은 다 갖다 붙이고 형량을 최대치로 때려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라고 부르는 여성들은 사실상 동업자이고 이 여성들도 금전적인 목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직접 찍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조주빈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주빈은 1년형이 적당한 것 같은데요. 죄질이 나빠 형량을 더 주고 싶어서 다른 죄목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2년형 이상을 주는 것도 과하다 싶습니다. 조주빈에 관련된 인터넷 댓글을 보면 형량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왓치맨 일한 사람도 7년형을 받았고 갓갓 문영욱은 34형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찍어 올린 영상물과 사진인 만큼 노출 수위가 얼마나 높겠냐는 의문도 들지만은 확실히 이들은 언론들이 일심 단합하여 마녀 사냥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엠번방 방지법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언론들이 하나 되어 조주빈, 왓치맨 가까스를 악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면은 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위도 넓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맨 아래 줄쳐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 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회사 내에 조직을 만들어 개개인의 신상을 다 털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그리고 네이버, 다음, 카톡, 각종 이메일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등 거의 모든 SNS, 상해, 개인정보를 다 털어버리고 통화 내용, 검색 내용 등등 모든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지만 이 법으로는 엠번방을 막을 수 없답니다. 개인의 모든 정보와 SNS상의 모든 활동이 정부에 보고되는 것입니다. 엠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이 공산국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선 불법으로 지정된 영상물과 사진을 코드 비교할 뿐이라고 하지만 그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실상은 완전히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범죄가 일어난 장소인 텔레그램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는 엠번방 방지법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각종 여러 수단이 개발되면 엠번방 단속을 피할 수 있다네요. 엠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이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인데다 개인의 신상과 활동 내역을 정부가 파악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합니다. 엠번방 방지법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절대 통과될 수 없는 법이기에 언론이 일심단합하여 조주빈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 악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언론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